안녕하세요. 네, 오늘 6절 진행할까요? 6절은 페이지 148페이지네요. 3-148페이지. 겸용사업자의 세액 안분 계산인데,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챕터는 상당히 중요한 챕터죠. 기본적으로, 겸용사업자의 세액 안분은 우리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무에서도 실제로 과세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수업 목적에서도 이제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단순히 빼는 것도 있지만 매출세액, 매입세액 중에서 우리가 과세면세를 같이 겸용을 할 때 어디까지가 과표에 잡히거나 어디까지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상당히 빈출되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빈출되고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쉬운 부분은 쉽게 풀리니까 일단은 148페이지 이론 요약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의 모든 것을 요약을 해놨어요. 저희 그 객관식 세법이나 아니면 스마트 세법이나 말문제 세법에는 공통적으로 다 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표를 통해서 많이 좀 시간을 절약하라고 거기다 많이 요약들을 해놨습니다. 표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겸용사업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겸용사업자는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더라. 자, 우리 겸용사업자의 대표 주자가 항상 누구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가 신문사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랬죠? 이게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신문사인데 신문사는 전형적으로 과세 면세를 겸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광고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사업부가 있고요. 광고사업부는 아시겠지만 얘는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신문사업부는 면세가 되거든요. 면세가 돼요. 오케이? 자, 우리 과세, 면세 전용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소위 그 간주공급, 재화공급의 특례에서 배웠는데 광고사업본부에서 잉크를 사오면 매입세액이 공제입니까? 불공제입니까? 공제죠? 왜냐하면 광고사업본부는 과세라서 매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입니다. 맞죠? 근데 신문사업부는 어때요? 신문사업부는 알고 있는 전형적인 면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온 거에 대한 잉크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겠어요? 불공제겠어요? 불공제죠. 자, 근데 우리가 2절에서 뭘 배웠냐면 어느 날 이 파란색 흐름이에요. 이 실컷 광고에 찍겠다고 컬러 잉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신문으로 찍어버리면 국세청이 좋아한다, 짜증낸다?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왜냐면 야야야, 내가 너 사올 때 매입세 공제해줬잖아. 그때 나랑 일종의 약속한 거 아니야? 너 매입세 공제해주면 매출세액 만들어내겠다고. 너 근데 왜 오늘 이제 와서 네 잉크 같은 것을 신문사업부로 돌려버려? 너 그러면 매출세액 안 나오잖아. 네가 너한테 스스로 10% 매출부가세를 어떻게든 만들어라. 이게 이제 간주공급증에 가장 먼저 나오는 면세 전용이죠. 자, 근데요, 우리 학생들 참 순진하더라고요. 이 면세 전용은 실무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에 쓰려고 샀던 걸 면세에 돌린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대부분 실무에서는 공통 매입이란 걸 해요. 공통 매입. 공통 매입을 해요. 공통 매입이라 하면 광고와 신문에 같이 쓰기 위해서 공통으로 매입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또 공통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신문사 4억을 사와요. 4억을 사오는데 4억이 100억이라고 쳐요. 그럼 부가세 매입세액이 얼마였겠어요? 10억이었겠죠. 근데 4억은 일부는 신문사업부가 쓰고 일부는 광고사업부가 쓴다는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10억 중에서 어디까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신문이겠어요? 광고겠어요? 광고라는 거죠. 자, 이 4억을 몇 년 쓰다가 몇 년 후에 이제 60억에 팔았다고 쳐요. 60억에 팔았어요. 이 60억에 팔았어도 신문사업본부하고 광고사업본부에 나눠서 광고사업본부에 썼던 부분은 매출세액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하는 거죠. 매입세, 그러니까 신문사업본부에 써있던 것은 이게 매출세액이 안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종강하는 날까지 우리는 거의 주구장창 뭔가를 안분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와 면세가 서로 다 나뉘기 때문에 언제나 안분하셔야 하는데, 자, 뭘로 안분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분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광고사업본부하고 신문사업본부까지 안분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알겠죠? 근데 이때 무슨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냐고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데 우리 회계학에서 세법에서는 언제나 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하면 가장 깔끔한 거, 깔쌈한 거 무슨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근데 부가세에서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뭐라고 쓰죠?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 공급가액이나 과세표준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고사업본부 매출액이 1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 기라고 해야죠. 한 기에 한 700억 나오고 신문사업본부
매출액도 과세표준도 1년에 한 300억 나온다고 쳐요. 공급가액 700억, 공급가액 300억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7대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매입세 공제 7억만 되는 거고요. 매출세액도 6억의 70%인 6억의 70%, 이거 안 썼네? VAT 6억일 텐데 이거에 70%인 4억 2천만 매출세액에 잡힙니다. 아주 간단한 로직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누되 공통매입은 이번 기로 나눠요? 지난기로 나눠요? 이거는 이번 기로 나누고요. 공통매출, 공통공급은 지난기로 나누기 때문에 시점만 다르고 모든 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 계산을 많이 풀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림 밑에 주가 있어요. 그림 밑에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는 광고사업과 신문사업에서 각각 매입 및 매각을 따로따로 한다고 가정했으나 현실적으로 공통매입이나 공통매출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근데 실무에 많아요, 상당히. 화살표 보시면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하여 과세분만 매입세 공제,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당연히 과세와 면세의 매출의 공급가액 비율이다 이 소리죠. 01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장 넘기시면 놀라실 텐데 한 장 넘기시면 문제가 한 열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 두 페이지 이론만 보고 열 몇 개를 풀 수 있다는 소리니까 요 두 페이지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고요. 이 두 페이지를 잘 숙지하시면 이제부터 손으로 연습 문제만 풀어보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01에 보시면 과세표준, 공통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자 표의 헤더 보시죠. 그 회색 음영 표시 헤더 구분이 있고 공통과세표준의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있죠. 양가로 1번의 안분계산 방법에 공통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뭐 다 필요 없고 분모분의 분자, 총분의 과세, 근데 그 앞에 보면 직전과세기간의 총분의 과세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은 총분의 역시나 과세인데 이게 해당 과세기간의 총분의 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의 안분계산 생략도 양쪽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세로는 공급 단위별 재화 공급가액이 채 50만원. 장난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공통으로 쓰다가 뭐 토지나 건물, 뭐 토지는 면세니까 빼고 건물을 공통으로 쓰다 팔았는데 이게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뭔 안분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안분 안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직전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채 5%가 안 돼요. 제가 지금 7대3이라고 했는데 구해보니까 960억 대 40억인 거예요. 그럼 면세가 채 4%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60억에 4% 곱해봐야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세 비율이 채 5%가 안 되면 면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분계산은 생략합니다. 가 아니고 여기 단서가 붙어 있는데 단 해당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생략을 안 하고 끝까지 FM대로 안분계산을 하십니다. 이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인데요. 이게 무려 60억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96대 4%로 4%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60억의 4%요? 무려 2억 4천이거든요. 거기에 10% 세금이면 세금만 2,400만 원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가 채 안 되더라도 이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테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3번 재화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입니다. 이거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 빨간색이 지난기라고 그랬어요? 이번 기라고 그랬어요? 지난기라고 했는데 내가 하필이면 신규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화살표를 보시면 이 경우 전부 다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자, 이 화살표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말이다, 불리한 말이다? 대단히 불리한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96대 4라고 해도 나는 4%라도 좀 면세 쪽으로 해당돼서 과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면세로 가면 과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4% 즉 5%도 안 되면 이걸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나는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근데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화살표를 보시니까 전부 다 과세표준으로 잡힌다는 소리니까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소리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세로 가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죠. 아까 매출로는 50만 원이니까 매입으로는 5만 원일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러면 생략하는데 여기에도 단서가 붙죠. 매출 기준으로 5천만 원이니까 이 기준으로는 매입 기준으로는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계산 생략을 안 한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3번이죠. 해당 과세기간에 즉 이번 기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내가 올해 신규 사업을 하자마자 공통으로 건물을 사왔고요. 건물을 사오자마자 이번 기회에 바로 공통으로 건물을 팔아버립니다. 매우 바쁘신 분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참 변덕스러우신 분인 거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올해 신규 사업 시작하자마자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것도 공통으로 사와가지고 공통으로 팔아버리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고요. 상당히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 그때 화살표 보시면 이 경우도 전부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화살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유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면세 비율이 4%밖에 안 되면 대부분 어디에 쓰였다는 소리니까 과세에 쓰였다는 소리니까 그건 전부 다 과표도 나오고 전부 다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페이지 보시면 149페이지에 꽃표시 1번에 만약 당기 3월 10일에 공통 매출을 했다면 꽃표시 1번, 2번은요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공통 매출은 지난기로 하고 공통 매입은 이번 기로 안 분하는지가 써 있는데 이게 계산 문제 풀거나 그러기에는 지금 객세에서는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꽃표시 3번에 과세, 비과세 경영사업자에 대하여도 공통 매입세액을 안 분한다고 해서 이게 2년 전에가 신설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과세, 면세만 공통 매입세액을 안 분계사라는 규정이 세법 규정에 정확히 있었는데 과세, 비과세는 안 분을 하라 말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건 지금 과세 면세잖아요. 근데 과세, 비과세를 하더라도 안분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세법 규정이 2년 전에 왜 생겼냐면 카지노 같이 도박 수입이 있는 비과세 사업자가 나는 과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비과세니까 내가 물건을 공통으로 사오면 비과세는 빼버리고 모두 과세에 쓰인다고 가정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겠소라고 국세청에 막 질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이것들이 너무나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네? 근데요, 세법전에 분명히 과세 면세는 안 분하라고 그랬는데 과세 비과세는 안 분한 말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과세 비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나는 다 과세로 볼래요 라고 해서 이런 카지노 사업이 너무 많은 매입세 공제를 신청한 거예요. 국세청이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다시 세법전을 보니까 과세 면세는 안 분하라는 말이 있는데 과세 비과세는 진짜 안 분하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의 허점이구나 라고 해서요. 국세청이 한 2년 전에 이제는 과세 면세만 안 분하지 말고 너네 카지노 같은 과세 비과세도 안분을 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지노한테는 매우 불리하죠. 카지노는 도박 수입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 팔거나 숙박하는 게 과세이기 때문에 도박 사업의 비과세가 엄청 크다고 해요. 숫자가. 전에는 과세 면세만 안분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네들 같은 과세 비과세도 안분하면 대부분이 매입세 불공제가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상당히 수준 높으신 거고 그냥 이해 못했어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꽃표지 3번을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1번 예정신고 안분계산에 대한 확정신고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그 당시 최선의 추정치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일단 안분하시고요. 나중에 확정신고 때 과세와 면세 매출 금액이 정확히 픽스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산하라는 거고요. 아마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주 2번에 안분계산의 특례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등장했었죠. 양가로 1번 과세표준 안분계산 특례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표준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대3이 면적 비율이었어요? 매출액 비율이었어요? 매출액 비율인데 좀 이따 배우시는데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시 다시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과세표준도 똑같은 레벨인 사용면적으로 구분해달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우리 양가로 2번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라고 해서 반가로 1번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바로 그 과세기간에 공급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성급한 사람이자 바쁜 사람이자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라면 이건 진짜 바쁜 사람이죠. 신규 사업자라면 내가 올해 신규로 사업 개시하고 공통매입을 하고 바로 그걸 다시 공통매각을 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변덕스러운 분인데요. 이분 보시는 것처럼 전부 과세, 전부 공제 그게 바로 앞 페이지에 있던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부과표, 전부 매입세 공제.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계속사업자. 이게 또 함정으로 나왔었죠. 잘 들어보세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진짜 바쁜 사람. 올해 신규 사업 하자마자 공통 매입하자마자 공통 매각한 사람. 2번은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니에요. 올해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전기나 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통 매입했다가 공통 매각했으니까 바빴다기보다는 조금 변덕스러웠던 거죠.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 수업 목적으로 1번하고 2번 구분하셔야 돼요. 2번 보시면 계속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따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따르라니.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이번 기 기준으로 하는 건데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지난기 기준으로 하라면서요. 그 말을 얘기하는구나. 그쵸? 이거 시험에 한두 번 나왔어요. 이번 기에 사서 이번 기에 바로 팔아버리면 그때는 이번 기 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세표준처럼 지난기 비율로 안분하고 요 동그라미 2번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반가로 이번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죠. 이 일을 어쩌죠? 과세면세 비율을 안분하려고 해도 이게 공급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없어요. 자, 그러면 화살표 보시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으므로 대용치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뒤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총 매출금액 비율이 없으면 매입금액 비율로라도 안분계산을 하자. 동그라미 2번 매입금액 비율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예정 공급가액, 이제 막 찍는 거죠. 찍는 거. 아직은 과세면세의 매출 비율이 없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앞으로 과세에서 얼마 나오고 면세에서 얼마 나오겠다는 걸 미리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과세와 면세의 예정 매출액 비율, 즉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라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에 언제나 시험이 많이 나왔었는데 총 예정 사용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자, 이럴 경우는 역시나 총 예정분의 과세 또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하십니다. 지금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하시죠? 제가 좀 이따가 사례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동그라미 3번으로 사례를 풀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꽃표시 1번 건물을 신축이나 취득한 경우로서 동그라미 3의 비율이 있으면 1과 2의 비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건물은 언제나 3번이 제일 앞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면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3의 비율을 적용한 후 향후에 건물 신축이나 취득한 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실제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꽃표시 2번에 정산 공식도 있죠. 보면 가산 환급되는 세액은 공통매입가액 곱하기 총 공급가액 또는 총 면적분에 분자 가시면 과세되는 공급가액 또는 과세되는 사용면적 빼기 지난번까지 받았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빼고 이번에 그 차액만 추가로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자, 알쏭달쏭하죠? 제가 지금부터 앞에다가 사례 하나 설명드리고 바로 뒤에 계산 문제를 풀 텐데 오히려 사례 듣고 계산 문제를 푸셔야 이게 잘 이해가 되시지 요 박스만 보거나 아니면 요 공식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혹시 집에 좀 건물이나 상가가 있어요? 뭐 한 10층짜리 뭐 이런 상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연락 주세요. 친하게 지내게요. 자, 우리 뭐 한 10층짜리 건물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건물 하나를 신축 중에 있어요. 나는 의사거든요. 의사. 닥터. 내가 한 30년 동안 병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건물에서 병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5년에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이거 한 1월 한 2일이라고 할까요? 1월 2일 날 건물을 10층짜리를 착공했어요. 착공.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3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를. 그러니까 60대가 돼가지고 뭐 이제 수술하려고 해도 막 손도 좀 떨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착공하면 이제는 내 주업인 병원만 할 게 아니라 한 6층 정도는 병원하고 나머지 한 4층 정도는 임대업을 해야겠다. 임대업. 한 4층 정도는 임대업을 해야겠다. 뭔 소린지 알죠? 얘가 이제 과세고 얘가 이제 면세가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과세 면세 겸용을 하게 돼요. 전에는 계속 병원만 했으니까 면세사업자인데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건물 짓는데 얼마 걸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 걸리냐면 이게 뭐 한 1년 걸리나 봐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완공되냐 하니까 이때 완공된대요. 이때. 요 예를 들어서 뭐 1기 5월 한 14일 이때 이제 완공이 된답니다. 자, 그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줄기차게 공통 매출, 공통 공급만 있는 거예요? 공통 매입만 있는 거예요? 공통 매입만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공통 매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왜 우리 그 병원에 필요한 기자재 있죠? 그런 걸 여기다 건물을 이 안에 사놓으면 그건 공통 매입이 아닐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멘트도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는데 그게 공통 매입이란 말이죠. 이 공통 매입을 그럼 무슨 기준으로 안분해야겠어요? 원래는 해당 기간의 과세, 면세,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공통 매입이 아닌 첫 번째 개별 매입 비율이 있으면 개별 매입 비율로 이걸 안분. 두 번째 앞으로 찍어요. 내가 1년 후에 임대업에서 과표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얼마쯤 공급가액이 나오겠다는 걸 찍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야 하고요. 3번이 제일 우리 건물에서는 중요한데 무조건 면적비율로 찍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번 기회에 공통 매입으로 부가세 10억 냈어요. 10억.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매입세 공제 받아요? 얼마 받으시면 되겠어요? 40%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건물이 1년 후에 완공됐는데 1년 후 완공된 다음에 내가 이제 진짜로 얼마로 써볼까라고 해서 고민했는데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요새 폭락을 해가지고 임대업을 3층으로 줄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이제 6층으로 7층으로 늘리기로 한 거죠. 병원을. 그럼 아시겠지만 내가 지난기에 10억의 공통매입에 대해서 40%인 4억 매입세 공제 받은 게 많이 받은 겁니까? 적응 받은 겁니까?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 나 틀렸네. VAT 10억에 실제로 30%만 받았어야 하는구나. 근데 이미 과거에 얼마를 받아버렸었다? 과거에 이미 4억을 받아버렸으니까 이걸 소위 정산이라고 하죠. 정산으로 이때는 얼마를 뱉어내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억을 이렇게 뱉어내시는 겁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다음은 모든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되어 있나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백두에 대한 설명이다. 주백두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을 수취하고 잘하고 있네요. 공급가액이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이에 대한 틀린 설명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틀린 설명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을 이용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지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 수 없이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기 더 뒤로 가셔야 한다는 소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보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이용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해라.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까지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이거를 한번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이를 다시 정산한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3번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신 분입니까? 변덕스러운 분입니까? 이거는 좀 변덕스러운 분이죠. 왜냐하면 올해 신규 사업자란 말은 없으니까. 맞죠? 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과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모두 당해 과세 기간을 해라. 아니죠. 이게 과세표준 쪽으로 맞춰줘야 하니까 전기를 해야 하니까 이제 이게 틀린 설명이고요. 4번 보면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고 그중 면세가 200만 원이면 몇 프로죠? 이러면 4%죠, 4%. 이럴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5천만 원만 안 넣는다면, 즉 이렇게 3천만 원이라면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가는 거죠. 전부를 생략하고 과세표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납세자한테 불리하다고 그랬죠. 5번 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300만 원이면 3%니까 안분계산 생략이죠. 그리고
당해자와의 공통매입세액이 400이래요. 500이 넘으면 생략할 수가 없는데 400이랍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전부 공제한다 하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일 텐데요. 일반 과세자인 을은 2015년 2월 2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중고 트럭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500만 원에 부가세 제외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새 트럭을 1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다 부가세 제외 금액이라고 돼 있고요. 다음에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중고 트럭 처분에 따른 부가세 매출세액과 새 트럭 구입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 중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면이라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빨리 과세면세 매출 비율을 보세요. 그러면 과세가 4천만 원이니까 40%죠.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정밖에 없나 봐요. 이 예정을 보니까 지금 전체 1억 분에 3천만 원이 과세니까 한마디로 지난기 40%, 이번 기는 30%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공통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공통 매출이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뭐 이거 간단한 문제죠. 문제에서 매출세액 물어봤어요. 매출세액. 지금 500만 원에 팔았고 곱하기 40% 나오죠. 40%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10%의 세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오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물어봤어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을 아까 얼마 했대요? 공통매입을 지금 1000만 원에 했죠? 그럼 1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10% 곱하고 즉 100만 원에 그리고 30%니까 결론적으로 1000만 원에 얘는 곱하기 이번 기인 30% 곱하시고요. 곱하기 10% 하시면 되니까 그냥 30만 원 나오나요? 맞죠? 이건 그냥 워밍업으로 하나 제가 끼워놓은 문제고. 자, 3번 문제도 3번 문제부터 좀 풀어볼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약간 함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죠.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주 독도의 2015년 1기 부가세 관련 자료이다. 이것도 겸용사업자고요. 당연히요. 자료에서 트럭은 과일 판매와 통조림 제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트럭이 이제 공통 공급 또는 공통 매입이 되겠습니다. 트럭 조심해야겠네요. 트럭. 자, 그리고 그중 40만 원은 2015년 1월에 취득하여 3개월 후에 처분한 트럭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게 함정이죠. 이 문제에서. 제가 지금 얼마 있어요?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얼마인가 있는데 그 중에 40만 원은 이번 기 사서 이번 기 팔았으니까 요거는 직전으로 안분해요? 당해로 안분해요? 해당으로 안분해요? 뭘로 해야죠? 이거 직전으로 해야죠.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과일 판매와 통조림 제조에 공통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나마나 얘는 불공제일 것이고요. 비업무용이니까. 그 다음에 위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양가로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통조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몇 번? 3번? 이거는 올 공제인 거 아시죠? 300만 원은 그냥 올 공제입니다. 문제 없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과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과일 판매는 어차피 면세니까 불공제니까 쓸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트럭 관련 매입세액인데 이 트럭이 이제 이 문제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십니다. 매입세액이 120만 원인데요. 120만 원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안분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당해 기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다시피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8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 문제.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비업무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아시겠지만 요 자체가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더 이상 이거는 뭐 안분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공급가액이 있는데 자, 빨리 이번 기와 지난 기의 비율을 보세요. 이번 기 비율은 몇 프로 나옵니까? 이번 기 비율은 60%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것으로는 60%를 해달라는 소리고 60%. 그러면 48만 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기 비율을 보니까 지난기는 거꾸로 오나? 40%네요. 40%. 그러면 16만 원 나올 것이고. 그렇죠?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6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00만 원하고 64만 원 더하니까 364만 원이 이 문제의 정답이어서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긴 한데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참 좋은 문제이기도 하죠.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4번 문제.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 서울의 2015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1기 부가세 신고 시 주 서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구하란 문제네요. 매입세액. 자, 1번 보면 원재료 관련된 매입세액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공제 가능이죠? 자, 2천만 원은 당연히 공제 가능일 거예요. 2천만 원 공제 가능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취득한 트럭의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이 트럭의 매입세액이 300만 원인데 얘가 바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300만 원을 안분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자, 양가로 3번에 접대비에 관련되는 건 불공제니까 쓸 필요도 없고요. 양가로 4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역시 불공제니까 쓸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했는데 이 기계장치의 관세의 과세 가격은 5천만 원, 관세는 1,500만 원이며 그리고 이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약 5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총 7천에 사왔네요. 7천. 그러면 5천만 원에 1,500에 500까지 해서 7천에 사왔으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우리 부가세 자기 자신을 빼고 모든 세금을 싹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70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시겠습니다.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모든 거래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그리고 세관장한테 수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다 받았다. 문제 없다는 소리고. 7번 보니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썼던 공급가액은, 자, 이번 기 봅니까? 지난 기 봅니까? 이거 이번 기 보셔야겠네요. 왜냐면 공통매입이니까 이번 기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0% 곱하는 거죠. 이거 다 구해놨었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 나오나요? 다 더하면 그러면 2,820이에요. 예, 2,820만 원이 후리의 정답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갑은 2014년 12월 26일 감가상각자산인 기계장치를 2억에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취득하여 면세에만 사용했는데 갑이 2015년 4월 20일부터 그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면세만 쓰다가 과세사업에 이제 돌린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과세전환 매입세 공제 기억나세요? 면세전용의 반대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용한 경우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의 취득 시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매입세 공제는 안 받았다고 치고요. 이제 받으면 돼요. 과세전환 했으니까. 그리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2015년 1기에 과세 공급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1기 총 매입가액이 무려 20억이고요. 여기서 과세 관련된 매입액이 5억이니까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별수 없이 이 대용치 매입금액 대용치로 해서 20억 분의 5억을 분모분의 분자를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015년 1기 총 예정 공급가액은 50억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공급가액은 10억인데 2번하고 3번이 경합하면 이게 건물이 아니란 건물은 면적이 제일 앞선다고 그랬고요. 제가 2번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게 더 빠른 거니까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2015년 1기 총 예정 사용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그 중에서 과세사업의 예정 사용 면적은 400제곱미터인데 역시나 이게 건물이 아니란 이게 더 앞서지가 않죠. 이거 지금 건물이었나요? 아니죠. 기계장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제일 앞서는 게 20억 분의 5억이고요. 우리 전에 얼마에 샀어요? 전에 2억에 샀었죠. 2억에. (7번) 문제. 전에 2억에 샀었고요. 2억이 한 기 지났나요? 1 빼기 25% 곱하기 1기여서 한 기 지났고 전체 몇 억 분의 몇 억? 전체 아까 20억이죠? 20억 분의 5억으로 총 예정 총 매입세액, 매입가액 비율이죠. 매입가액 비율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분하셔야 하고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2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10%를 해줘야겠군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 금액이 375만 원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뒤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일반 과세자인 주 A는 과세사업마를 영위해 오다가 2015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면세사업을 겸용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사업에만 사용해두던 다음의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드디어 함께 사용하게 됐죠. 과세면세에 겸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 A의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면세사업의 일부 사용한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바로 이제 과세에 쓰다가 면세로 전용하는 면세 전용의 과표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양가로 1번 재화 취득 내용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건물을 13년에 취득했고 지금 몇 기 지났어요? 지금 4기 지난 거죠? 13년 1기부터 13년 2기, 14년 1기, 2기, 15년 1기에서 4기 지났어요. 기계장치는 2014년 4월이니까 2기 지났군요. 취득가액은 각각 3억하고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명세라고 해서 지난 기는 과세만 있었는데 이번 기부터 과세면세가 있고요. 그러면 총 4억 분의 면세로 돌렸으니까 과표는 분자에 과세 올립니까? 면세 올립니까? 다시요. 이거 외우기로 하면 한정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과세로 쓰다가 면세로 돌린 게 문제니까 면세 전용 문제라는 거죠. 면세 전용은 분자의 전체 매출액분에 과세 올리냐고요? 면세 올리냐고요? 당연히 면세 올리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면세 전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뭐랑 뭐였어요? 건물하고 기계죠? 건물하고 기계고 각각 최초 취득가액이 얘는 3억이었고 얘는 5천이었다고요. 맞죠? 그리고 취득일이 1 빼기 5%씩 4기 얘는 1 빼기 25%씩 2기 맞죠? 그리고 과세면세의 전체 매출액 비율은 총 4억 분에 얘는 면세 올리니까 5천만원 얘도 똑같은 금액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각각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2만 5천만원, 아니 5만원, 뭔 소리야, 5천원, 312만 5천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답을 구하시면 33125M 3312만 5천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ECTA 2014년 기출문제네요. 최근 문제긴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기본적인 그 마인드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계속 9번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관 수고하셨습니다.